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후보님, 저희 지금 당에서 특검 요구 관련된 시위는 지금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특검 도입을 위한 당의 전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홀로 시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되면 이 대표와 함께 특검 투쟁에 나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열람뉴스TV 서영석입니다. 현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홍어준표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남 민심 악영향 둘째치고 호남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 그런 사람이 교수라고 하니까 내가 낯이 뜨겁다. 응? 교수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 그거 뉴스를 보고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 유시 정민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산업부랑 여가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약을 만드는 데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일반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어제랑 그제는 이제 당원 대상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유리하다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제가 집권하면 여가부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폐지될 부처에서 무슨 대선 공약을 만드는지 그건 내가 의아스럽고, 두 번째 산업부 차관이죠. 아마 파면될 겁니다. 파면되고 선거 중립 여부 위반한 게 문제되면 그 직무도 감옥 가야 될 겁니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장동 수사를 계속하면 검찰 조직을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직에 수사권을 주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내 거래 하나하나 내가 되면 두고 보십시오. 이건 검사도 아니다. 저는 5년차, 4년차 평검사 할 때도 청와대 검찰총장과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좌천 댕기면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했습니다. 이건 검사도 아니고, 이거는 앉아서 아무런 수사 능력도 없고, 내가 요즘 수사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나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 우리 같았으면 저 일주일만 하면 끝나버리는 사건입니다. 결론을 내줘야죠. 고발사주 사건만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같으면 저 일주일 안 걸리는 사건입니다. 무슨 눈치를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정책적 판단도 하고 또 위에 지시도 기다리고
내가 요즘 검사들 하는 거 보니까 저건 검사도 아니다. 저 검사 자격 자체가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를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검찰 잘합니다. 옛날에는 검사들이 우리 이거하고 샤프 서고 나가자. 정의를 위한 일념으로 수사를 했어요. 요즘은 검사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내가 수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검사가 맞나? 야, 이거 기가 막힌 수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를 좀 뿌리채 고치지 않고는 검찰이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또. 투표 관련 모바일 투표 아, 여론조사. 우리 당에 지금 책임당원 중에서 우리가 이래 이제 전화 홍보를 해보면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이 없어졌거나 한 20%가 됩니다. 우리가 쭉 그 전화 홍보를 해보면. 그러면 57만 중에서 20%를 빼버리고 투표 가능한 대상을 이래 책임당원을 추려보면 지금 55%했는가요? 어제 55%? 그리고 55%하고 그 다음에 ARS 투표를 10% 더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85% 이상을 투표하는 엄청난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 하더라도 거의 80% 가까운 투표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문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대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오더를 내리고 강요를 하고 하는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광범위하게. 일부에서 아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웹 발신입니까? 그래 해가지고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마 대답이 욕설이 대부분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째 못한 경우를 내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조직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람이 이기는 그런 당내 경선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더 없죠? 네, SBS 김영만입니다. 조금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저쪽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원팀 선대위를 꾸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은 다른 후보들 진영하고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선대위 꾸리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경선 때 저는 이 당에 들어와서 26년 동안 경선을 수없이 치렀습니다. 경선 후에 앙금으로
본선을 치러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대표 시절에도 늘 그랬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당직에, 주요 당직에 기용한 사례도 저는 참 많습니다. 경선은 각자 후보를 위해서 띄워주는 게 거기서는 난 이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계보로 여겼던 사람도 지난 4월에 내 불러가지고 윤석열 후보 진영으로 가라. 이중생활 하지 마라.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경남에 가서는 홍준표 지지한다고 하고 서울 와서는 윤석열 지지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중생활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 또 내 친한 윤희석 대변인도 그쪽으로 간다고 문자 왔을 때 가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경선 후에 한 팀이 될 테니까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하라.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당내에 워낙 많은 경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선 때의 그 상황을 그게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본선까지 끌고 가는 거 그거는 소임배나 할 짓입니다. 나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경선 끝나면 날 배신하고 간 그 한 사람도 내 돌아오라고 할 겁니다.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선비전 양방부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단일화 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단일화 한다면 대선 출마 자체가 자기 몫을 찾기 위한 대선 출마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마 홍준표가 후보가 되어야지 대한민국 중도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되기가 훨씬 용이할 겁니다. 내 말이 틀린다 안 틀린다 나중에 보십시오. 또 오늘은 정두환 기자가 조용하네. 네, 뉴스원 손희래입니다. 어제까지는 불법 선거운동을 윤석열 캠프 측에서 했다고 이제 문제 제기하시고 법적 대응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거기서 입장이 변화하신 건가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캠프에서 이야기했지. 우리 캠프에서 이야기했지. 나는 이야기 안 했죠. 후보님이랑 캠프는 그런 입장이 다르신가요? 그건 질문 자체가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질문하는 거 아니죠. 어떤 점이 그런지. 그것까지 내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정동원 기자. 데이비안 정도원입니다. 아까 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가시고 좀 이렇게 타겟을 문정권과 이재명 후보에게로 옮긴 것 같다. 좀 어제하고 그저께 대구하고 부산을 다니시면서 좀 경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좀 어떻게 체감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도 더 됐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했을 때 경남 가는 길에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그런 방명록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아마 경선 결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내 경선은 언급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이제는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상대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종 후보 선출까지. ARS 투표 동의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부정경선하는 거 있는가 내 감시체제를 가동해서 그거는 엄격히 해라. 그렇게 캠프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기적이 연출되는 겁니다. 아마 기적이 현실화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현실화될 겁니다. 나는 그거 확신합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캠프를 끌고 오면서 단 한 번의 구설수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치밀하게 타이트하게 경선에 임했습니다. 근데 상대 진영은 하루에 구설수가 하나씩 터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구설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가 잘했다기보다 상대 캠프가 방만하고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예컨대 호남 비하 발언을 하고 호남 인사 한 두세 명만 영입하면 그게 희석되는 줄 알고 있었고 또 청년청 지지가 없으면 청년 두세 명 데리고 오는 것으로 희석이 되는 것으로 착각했고 또 경선 앞두고 세과시하기 위해서 이미 집에 가야 할 사람들 무더기로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은 자기가 이기는 길이 아니라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 경력으로 보면 제가 구태로 몰려야 옳죠. 근데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구태로 몰린 사람은 오히려 상대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선 결과는 기적을 연출한다고 나는 봅니다. 다 됐죠? 더 없죠? 이상입니다.